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청자의 눈과 입이 되는 프로그램 미디어 비평 당신의 TV 이영래입니다. 축제의 계절 가을을 맞아 도내 곳곳에서 다양한 문화 행사가 열리고 있거나 예정돼 있죠. 저희 전주 MBC도 좀 더 풍성한 가을 보내시라고 특집 프로그램을 준비했습니다. 지난 목요일에는 전주 대사슴놀이 50주년 특집 판소리가 방송돼 호평받았고요. 10월에는 국악 뮤지션 발굴 프로젝트 소리의 탄생을 마련했습니다. 도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시청 바랍니다. 본격적으로 미디어 비평 당신의 TV 시작하겠습니다. 시청자의 시선으로 전주 MBC 프로그램을 살펴보는 이달의 시청자위원회 시간인데요. 시청자위원회는 시청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각계 전문가 위원들과 월 1회 회의를 진행합니다. 9월 시청자위원회에서는 전주 MBC 프로그램에 어떤 의견을 제시했는지 그 현장을 만나보겠습니다. 저는 그 로컬 판타지 일을 했을 때부터 웬만하면 빼놓지 않고 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그 첫 화 때 좀 그런 그 의견을 냈었거든요. 이제 뭐 전주를 뭐 소개를 한다든지 할 때에 우리 전북 지역의 도민들은 대부분 좀 알고 있는 장소, 알고 있는 내용 좀 너무 익숙한 것이 아닌가. 그때 생각했을 때에는 지금 전주 MBC에서 하는 이 방송이 물론 유튜브를 통해서 다른 지역에서도 많이 접할 수 있긴 하지만 우리 전북 도민들이 보기엔 조금 지루할 수도 있겠다라는 의견을 냈었는데요. 그런데 이번에 그 9월 12일, 19일자 그 로컬 판타지를 보면 그 도지사님께서 직접 가이드도 하시고 정혁 씨가 직접 군산 여행도 하면서 여러 가지 소개들을 해주고 있고 전북특별자치도의 특별한 분, 네. 김관영 도지사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전북의 아들, 전북의 홍보대사 정혁입니다. 사실 저희 고향이잖아요. 고향인데 제가 가끔 혼자 힐링하고 싶을 때 좀 자주 와요. 네. 자, 이거 떨어질 것 저기 같아요. 입으로 들어갈까? 될 것 같아요, 정말. 입고. 12일자에서는 특히 그 임실에 농촌 유학을 온 그 가족의 이야기들, 소소한 이야기들을 보면서 원래 1년 정도를 생각하고 왔는데 한 3년 있고 싶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내가 아는 임실은 가깝고 바로 갈 수 있는 곳이긴 하지만 내가 여행하고 싶은 곳, 살고 싶은 곳으로는 생각해 본 적이 없었는데 그런 생각들을 좀 하게 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그 19일자 그 군산 여행을 하는 것들을 보면서도 내가 한 번도 안 가본 곳들이다. 시장도 그렇고 책방도 그렇고 여러 그 소개를 골목골목 소개를 하는 느낌이 들고 집 앞에 있는 식당은 잘 안 가게 되잖아요. 아무리 맛집이라고 소문이 나도 그냥 가까이에 있고 하다 보니까 우리도 여행을 할 때에 여행 간다라고 하면은 가까운 군산 여행 간다, 임실 여행 간다 이런 표현은 잘 안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번 프로그램을 보면서 가까운 곳이지만 내가 여행을 가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로컬 판타지의 그 프로그램의 정체성을 계속 잘 만들어가고 있구나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앞으로도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8월부터 이렇게 쭉 뉴스 보면서 몇 가지가 저는 이렇게 그 한 가지 뉴스를 이렇게 하나 보도하고 끝나는 뉴스보다 이렇게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보도해지는 뉴스들이 있어서 좀 눈에 띄었는데요. 그 중에서 그 환경관리원 업무 관련해서 업무 과중 민원 처리 뭐 이런 문제에도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를 해주셨는데 환경관리원들은 이처럼 변수가 많은 현장임에도 인력과 차량이 터무니없이 부족한 것이 이번 쓰레기 대란의 가장 큰 원인이라고 말합니다. 권역별 청소 책임제가 시행된 이달부터 바뀐 구역은 기존보다 면적만 3배가량 넓어졌지만 마찬가지로 2.5톤 차 한 대의 몫입니다. 좋았고요. 그리고 필요하다고 생각이 좀 드는데 한편으로 좀 더 들었던 생각은 이게 전주시에 고용된 또 환경관리원만 있는 게 아니라 민간업체의 또 환경관리원들이 폭염과 관련해서는 민간업체는 환경관리원에 대한 폭염 대비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혹은 이 지금 변화하고 있는 이 수거 관련한 그 저기가 변하면서 민간업체는 어떤지도 좀 나중에 좀 함께 보도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계속 이제 전주에서 끊이지 않고 그 반복되는 문제 중에 하나가 이 환경 그 관련 문제인 것 같은데 좀 그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또 하나는 뭐 여러 가지 뉴스가 좀 있긴 했지만 그중에 저는 그 딥페이크 성범죄 관련해서 올해 워낙 사회적 이슈가 그 최근 몇 주 동안 계속 이제 반복이 되었고 뉴스가 또 몇 번 나왔었어요. MBC에서도 몇 번 보도가 되었는데 교육청은 최근 나돌고 있는 학교 명단도 주의 깊게 살펴보고 있으며 관련 사안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학교 불법 합성물 확산 사태와 관련해 전교조가 도교육청의 전수조사와 함께 전담 조직 구성을 요구했습니다. 교육청하고 전교조 측 입장만 전하거나 경찰청 통계만 좀 전하고 있어서 약간 아쉬웠던 게 전주에서도 실제 피해자를 지원하는 기관이 있고 전라북도 중심에 이제 통계도 좀 있을 텐데 그 통계들이 전혀 보도되지 않는 부분들이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올해가 그 지역에서 여성운동 반성폭력 운동 30주년 행사하고 그리고 인권 단체 또 30주년 행사도 있었고 또 그랬었거든요. 근데 그랬는데 그 당일 보도 단신으로도 짧게도 그 행사들이 좀 보도가 안 돼서 약간 좀 아쉬웠어요. 그러니까 뭐 모든 시민단체 활동을 다 보도할 필요는 없겠지만 그래도 뭐 20주년, 30주년 그리고 특히 이번에 또 딥페이크 성범죄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보도나 뉴스가 좀 있었기 때문에 이 지역에서 이 운동의 시발점과 과정이 지금은 어떻게 평가되고 있는지 한 번쯤 좀 얘기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게 꼭 뉴스가 아니더라도 다른 프로그램에서라도 좀 다루어졌더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 우리 지역의 인권운동 관련해서는 그래서 어떤 변화들이 있는지 이런 얘기들이 그래도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 부분이 좀 없었고 더불어서 또 성매매 방지법이 올해 20주년이 되는데 실은 성매매나 성폭력의 문제는 전라북도에서 촉발된 문제로 법률이 졌다라고 다 현장에서 평가하는 이야기들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관심도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사실 노동 보도라는 게 대부분의 경우에는 어떤 특정한 어떤 사건이 있을 때 예를 들면 뭐 중대재해가 발생했다라든지 어디에 뭐 파업이 발생했다든지 이런 어떤 사건 중심의 보도가 많습니다. 뭐 아무래도 그럴 수밖에 없겠다라는 부분은 저도 이해를 하지만 한편으로는 좀 더 좀 거시적인 차원에서의 어떤 우리 지역에서의 어떤 노동시장 구조의 문제라든지 어떤 지자체 지방정부의 노동정책의 의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진단도 한 번쯤은 이루어질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올해 이렇게 보도들을 쭉 봤을 때 아직 그런 부분들이 보이지 않아서 MBC에서도 좀 뭐 이런 어떤 노동 정책의 문제에 대해서도 한번 좀 관심을 가져주시고 짚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번에 반갑습니다 중에 장수근 보건의료원장 편을 좀 잘 봤거든요. 장수근 보건의료원장 유상량입니다. 제 직업이 의사고 또 내과 전문의로서 의사가 있어야 될 곳은 환자 곁 아닙니까? 건강이 허락하는 한 제가 한 90세까지는 환자 곁에서 좀 있었으면 하는 게 제 바람이고. 반갑습니다라는 프로그램이 특성상 유명 인사나 기관장들을 위주로 섭외를 해서 대담을 진행하는 프로다 보니까 아마 당연히 시의성을 담는 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번 장수근 보건의료원장 편은 아무래도 지금 공공의료 의료 공백이라든지 대란 같은 것들 때문에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또 시민들의 주의도 상당히 많이 환기가 돼 있는 상황에서 어떤 뭐 바람직한 의료인 상이라던가 의료 체계라던가 이런 것들이 어떻게 하는 게 좋은가라는 것에 대해서 시민들이 궁금해하고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에서 딱 보건의료원장을 모셔서 개인의 인생의 궤적뿐만 아니고 이제 보건의료원의 업무 이야기 같은 것들을 담다 보니까 좀 사회적인 이슈나 시의성과도 잘 적절하게 매칭이 된 것 같아서 더 뜻깊게 보았고요. 근데 이 기관장을 모셔서 대담을 하면 주로 기관 업무 이야기를 하고 개인적인 본인의 개인 이야기를 하는데 물론 작가진이나 사회자가 이렇게 두 개를 많이 융합시키려고 노력은 하시지만 현실적으로 두 개가 좀 따로 놀게 되는 경우도 많은데 이번 편은 어떤 개인의 인생과 그
의료원의 업무와 이렇게 이야기가 굉장히 잘 융합이 되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분 자체가 뭐 민간 의료 영역에도 계셨기도 했고 공공의료 영역에도 가셨기도 했고 젊었을 때 무의촌이 많은 장수군에 와서 의무적으로 왕진 다니면서 봉사를 했다가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지역에 융화가 되고 녹아들면서 자리를 잡고 점차 공공의료 영역이나 봉사에 눈을 떠가는 과정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굉장히 입체적으로 시대적인 변화상과도 개인의 삶의 궤적과도 이렇게 같이 어우러져서 그려져서 저는 그 편을 상당히 인상 깊게 재밌게 봤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기자상 받으신 거 너무 축하드립니다. 그러니까 드론 축구 같은 그런 것들은 지자체에 가지고 있는 정책 행사들이 진행되는 과정을 저희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전주시가 드론 축구공이 개발된 지난 2016년부터 7년간 관련 사업에 투입한 시 예산은 120억 원가량. 과연 얼마만큼 지역 내 부가가치가 창출됐는지는 의문입니다. 그간 수백억 원의 세금을 부었지만 정작 시민들이 느끼는 드론 축구의 도시 전주의 효능감은 무엇인지도 되돌아볼 때입니다. 거기에 연관돼 있는 좀 나쁜 사례들을 보여줬기 때문에 아마 경주 오를 것 같아서 앞으로도 좀 그런 보도 말씀드리고요. 저는 그 로컬 판타지로 좀 다른 측면에서 봤어요. 아마 군사는 도지사님이 군사 출신이어서 나오신 것 같은데 가끔은 이런 기관장들이 나왔을 때 이제 조금 예민해지는 시기가 있거든요. 그때는 조금 고민해 주실 필요가 있겠다. 지금 현재는 그런 기간이 아니어서 관계가 없겠지만 혹시라도 하는 거 하고 마지막으로 단신 뉴스, 전북권 뉴스를 제가 쭉 웹사이트를 들어가서 하나하나 체크를 해보거든요. 단신 뉴스가 꽤 많습니다. 굉장히 한 5줄, 3줄 되는 뉴스가 있고 분명히 그의 기자명까지 있는데 그 기자들 아까 이지훈 의원 말씀대로 보면은 굉장히 중요한 사안도 있는 것 같은데 그런 아무 피드백이 없어요. 그냥 딱 그리고 끝나고 나서 그러면 그 다음에 이게 어떻게 됐을까에 대한 얘기가 전혀 없어서 기사 기획을 발굴했는데 그리고 나서 거기에 대해서 좀 더 고민하고 더 기획 취재가 들어가는 건지 아니면 그렇게 하고 마는 건지 그리고 실제 그러다 보니까 영상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이 전북권 뉴스에 들어가면 쭉 있는데 대부분이 다 영상 없는 단신 뉴스 많거든요. 하나하나 제가 클릭해봤습니다. 그렇다면 영상이 있는 것들은 취재된 거고 영상 없는 것들은 단신으로 끝난 건데 그대로 마시는 건지 좀 그 부분을 좀 보도국에서 좀 더 고민해 주시면 어떨까 그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로컬 판타지하고 더 체크에 대한 말씀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로컬 판타지 같은 경우는 무주 편이 있었습니다. 임실 무주가 같이 묶여 있었던 건데 조금 아쉬운 대목이 있었어요. 거기에 이제 적상산성에서 그 적상산 사고 조선 세종 그 왕조실록이 있는 그 부분을 이야기하는 부분인데 이게 완전 가까이서 봐야 이제 진가를 알 수 있는 것 같네요. 이렇게 산성이 진짜 쭉 이루어져 있습니다. 나중에 우리가 이제 조선왕조 실록이 안 좋은 일이 있고 불타오르고 이렇게 했을 때 난이 많았잖아요. 여기가 안전하다는 것을 보고 여기로 이제 옮기게 되죠. 이렇게 대화가 오가요. 적상산 사고가 없었다면 조선왕조실록을 못 봤습니다. 뭐 이런 말이 있거나 자막으로 조선왕조실록을 지켜낸 역사적인 장소 또 뭐 유일하게 전쟁터에서 살아남은 사고예요. 그러니까 뭐 그래요 이렇게 공감을 표현하는 대화들이 있는데 실은 이루어진 대화는 전주 사고에 대한 얘기거든요. 적상산 사고는 전주 사고가 이제 5군데에서 보관하던 그 왕조실록이 전부 불타고 전주 사고만 정읍 내장산에서 잘 보호를 해서 그거를 해로로 이동을 해서 해주의 우리 영변약산 할 적에 영변에 있는 묘향산에 안치를 했다가 강화도로 옮겨서 그거를 원본으로 다시 인쇄 복사를 합니다. 인쇄를 해서 다시 이제 그 5군데로 나누어서 분산을 하는데 그거는 이제 전주 사고에 문제가 생겼던 거는 임진왜란 때고 그 후에
10년, 20년 경에 이제 정묘호란 때 사고의 위험성에 대한 지적들이 많아서 이 아까 말씀드린 해주에 있던 묘양산본을 무주 적상선성으로 옮긴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역사적인 사실이나 맥락하고 좀 많이 그 다른 내용으로 갔고 거기에 진행자나 또 거기에 어떤 뭐라 그럴까요? 참여했던 분들이 전부 공감을 하는 방식이어가지고 좀 체크가 안 된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체크가 되었다면 더 좋았겠다 싶고요. 그러면서 무주에 이제 그 천마라고 하는 지역 특산물을 소개를 하는데 자막은 또 참마 이렇게 나갔어요. 소스 같은 게 좀 달고 그쵸. 스테이크 소스가 달잖아요. 맞아요. 전혀 그렇지 않고 딱 깔끔해요. 엄청 깔끔하고 인위적이지 않구나. 네, 잔잔하게 그 향이 코로 올라와요. 그런데 참마는 뿌리 채소의 일종이고 천마는 약용식물 이렇게 완전히 다른 거여서 조금 아쉽더라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지역의 이 기간 동안의 뉴스하고 더체크에 연관을 시켜가지고 쌀값 폭락에 대한 뉴스가 계속 반복이 됐거든요. 쌀값은 왜 떨어지는 겁니까? 기본적으로는 생산량도 쌀은 매년 감소하고 있습니다. 재배 면적이 감소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재배 면적 감소에 비해서 소비 1인당 소비량 부분이 더 빠르게 감소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농협이 보유한 쌀 재고 물량은 지난달 말 기준 전국적으로 30만 톤에 육박하는 실정.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무려 3배가량 불어난 수치입니다. 그런데 제 느낌은 반복되는 사태, 반복되는 대책, 반복되는 보도, 새로울 게 없는 동어 반복이 계속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원인은 소비가 감소해서 그렇고 그런데 이제 농업 기술이나 올해 같은 경우는 또 기후가 좋아서 날씨가 좋아서 작황이 굉장히 우수해가지고 생산량이 증가하게 된다. 농민 단체에 나오시는 주장들, 언론에 나온 것들은 대부분이 정부에서 수매량을 더 늘려야 될 거 아니냐. 또 무역관계상 의무 쿼터로 수입하고 있는 40만 몇 톤을 줄여라. 이런 요구가 제가 보니까 2년 전에도 있었고 그 한참 전에도 있었고 그래요. 그리고 또 보도 양상도 별로 달라진 게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쌀값 같은 경우는 매우 구조적이고 지금 시점에서는 쌀 소비를 소기 진작 대책 해가지고 TV에서 무슨 캠페인 해가지고 풀 때가 이미 아니기 때문에 어떤 대안제시적인 이런 아이디어가 최소한 나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시청자위원들의 의견 잘 들었습니다. 시청자위원회에서 다루지 못한 의견이 있다면 전주 MBC 누리집 시청자 게시판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전주 MBC 프로그램 가운데 주목할 만한 프로그램을 선정해 집중적으로 분석하는 이달의 프로그램 시간입니다. 이 시간 함께해 주실 최성은 전주 공동체 라디오 방송본부장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일단 먼저 시민들이 직접 만들어가는 전주 공동체 라디오 방송국이 개국한 지 7개월이 됐습니다. 이 청취자들의 반응도 궁금하고요. 그동안의 소회랄까요? 한 말씀 듣고 싶습니다. 네, 일단 대견하고 잘하고 있다라고 좀 셀프 칭찬 좀 해주고 싶고요. 매일 방송을 만들어 나가고 뭔가 컨텐츠를 채워 나가는 게 쉬운 일은 아니더군요. 직접 방송을 해보니까 지역 방송에서 이렇게 방송을 만들어 가시는 스태프분들이 존경스럽습니다. 네. 지난 2월에 개국하고 한 7개월여가 지났는데요. 매일 16시간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다행히 많은 시민분들이 참여해 주셔서 지금 현재는 한 50개 프로그램에 100여 분의 시민분들이 직접 참여해 주시고요. 그 외에 또 많은 시민분들이 게스트로 또 참여해 주셔서 잘 진행이 되고 있고 또 많은 시민분들이 또 좋아해 주시고 애청해 주시고
계십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이 시민분들한테 감사하다고 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본부장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볼 프로그램 역시 라디오 프로그램이죠? 네, 그렇죠. 전주 MBC 라디오의 대표 프로그램이면서 장수 프로그램인 정오의 희망곡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고자 합니다. 정오의 응원가, 여기는 정오의 희망곡이고요. 저는 정의의 W 윤디 정다윤입니다. 네, 정오의 희망곡은 이 점심시간에 신난 음악과 공감 가는 사연들을 소개해서 이 하루의 활력이 되는 프로그램이라는 게 이 제작진의 설명인데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제가 평소에도 듣고 또 이번에도 다시 또 자세히 들어봤는데 전체적으로 프로그램 기획 의도에 맞게 점심시간대에 어울리는 그런 프로그램 색깔을 가지고 있고요. 무엇보다도 이 청취자들과 소통과 참여가 잘 이루어지고 있고요. 최근에는 이 라디오에 젊은 층의 관심이 좀 많이 적어지고 있는데 이 젊은 층들이 라디오를 좀 들을 수 있게끔 즐거운 프로그램이고 활기찬 그런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또 젊은 층 얘기도 해주셨는데 점심시간에 다양한 세대가 청취하는 방송이기 때문에 이 폭넓은 선곡이 중요합니다. 선곡은 어땠나요? 경쾌하면서 매우 다양하고 감성적인 흐름을 잘 반영하고 있었고요. 전반적으로는 이 선곡의 어떤 밸런스가 잘 구성되어 있었고 또 다양한 감정을 느끼게 해주는 그런 선곡들이었고요. 전체적으로 20대에서 30, 40대, 50대까지도 이 음악을 즐길 수 있는 그런 선곡이 다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코너 얘기해 보겠습니다. 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각각 다른 코너로 청취자와 만나고 있는데요. 인상적인 코너가 있으십니까? 그 코너 전체가 다 재밌었고요. 특히 이영래 아나운서가 참여하는 윤디와 영등의 쇼타임 정말 재밌게 잘 봤습니다. 다양한 코너가 있지만 개인적으로는 그 지역 뮤지션인 이상한 계절의 김은총 씨와 함께하는 주간 김은총이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매주 청취자의 사연으로 노래를 만드는데 쉽지 않은 작업임에도 불구하고 또 지속적으로 만들어가고 있고 제가 듣기로는 지금 현재 200곡 정도가 지금 만들어지고 있다고 할 정도로 굉장히 공을 들이고 있고 그리고 이 곡이 청취자의 사연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곡 내용도 그렇고 전체적인 감성이 공감이 되는 그런 좋은 코너였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또 과거에는 이 라디오가 최신 음악을 청취할 수 있는 유일한 매체였습니다. 하지만 요즘엔 음악을 감상할 수 있는 여러 플랫폼이 있죠. 그럼에도 라디오를 청취하는 라디오만의 매력이 무엇일까요? 라디오의 매력은 참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큰 건 역시 소통과 교감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음악을 들을 수 있는 여러 플랫폼이 있지만 대부분 일방적인 스트리밍이고 하지만 라디오는 진행자와 청취자의 소통과 교감 그리고 마치 나에게 직접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런 감성적인 체험을 하게 되는 매체입니다. 그리고 라디오는 실시간으로 방송되기 때문에 그날의 분위기나 상황에 맞게 선곡과 진행이 가능하고요. DJ가 전하는 목소리나 메시지가 그날의 어떤 감성 그리고 그날의 어떤 날씨에 맞게끔 전달되면서 청취자들과 실시간으로 소통할 수 있다는 점이 매력입니다. 그리고 사연을 보내고 또 그에 맞는 노래를 들을 때 굉장히 공감을 얻고 또 위로도 얻고 그런 것들이 다른 매체에서는 느껴볼 수 없는 라디오만의 매력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문자나 채팅을 통해 제작진도 청취자의 즉각적인 반응을 살필 수 있고 또 청취자 역시 함께 프로그램을 만들어가는 기분을 느끼는 게 바로 라디오 매체의 장점일 텐데요. 이 문자나 채팅 등 청취자의 사연은 적극 활용됐나요? 네, 실제 그 라디오 방송에서 실시간으로 올라오는 문자나 그다음에 채팅에서 올라오는 사연 이런 것들을 읽어주면서 실시간으로 청취자들하고 소통하고 공감하고 있었습니다. 네, 정오의 희망곡은 이 MBC 라디오 역사와 함께하는 대표 프로그램입니다. 이 전주 MBC를 포함해서 다양한 지역에서 자체적으로 방송을 하는데요. 이 지역성 측면에서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일단 가장 큰 거는 지역의 이야기를 다룬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라디오는 지역을 기반으로 방송되기 때문에 지역의 소식을 기반으로 하고 있고요. 그래서 다른 매체보다도 지역의 소식을 알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무엇보다도 지역의 소식도 있지만 지역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지역 방송의 또 장점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사연을 보내는 분들도 그리고 게스트로 참여하시는 분들도 지역 사람이다 보니까 더 공감이 가고 나의 이야기 또 우리의 이야기가 되니까 더 공감이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도 들어봤을 때 예를 들면 DJ가 어떤 사연을 통해서 어떤 특정 장소에 추억이 있다라고 하면 그 지역 주민들은 공감을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확실히 그런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말씀해 주신 것처럼 로컬 프로그램이 갖고 있는 강점이 있지만 여러 이유로 각 지역사에서 자체 제작 프로그램이 줄어드는 실정입니다. 이 전문가로서 이 로컬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한 방안이 있다면요? 이 로컬 프로그램이 줄어드는 게 참 아쉬운 점이고요. 일단 지역 프로그램에 대한 그 투자와 지원이 많이 있어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지역민들도 이 지역 프로그램에 대한 관심과 응원을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좋은 프로그램엔 좀 칭찬도 많이 해주시고 응원도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그런데 이제 지역민들이 이런 지역 프로그램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방송사의 노력도 필요한데요. 양질의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역민과의 어떤 접점을 좀 넓혀 나가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프로그램을 홍보하는 차원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지역민이 방송에 직접 참여하고 그다음에 청취자와 함께하는 공개 방송 같은 형태도 좀 많이 이루어졌으면 좋겠고요. 아예 코너 기획이나 프로그램 아이디어 구성할 때도 이 지역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전반적으로 참여가 있으면 관심이 생기고 또 관심이 생기면 또 듣게 되고 애정을 갖게 되는 그런 선순환이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또 이 보이는 라디오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요즘은 라디오가 듣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상당수 프로그램들이 인터넷을 통해 실시간으로 이 부스 영상을 함께 송출합니다. 이 장단점이 있는데요. 각각 이야기를 해본다면요? 일단 장점은 무엇보다도 이 친밀감이죠. 라디오라는 것은 본디 이제 소리 매체이기 때문에 약간의 신비감이 있는데 보이는 라디오는 그런 신비감은 사라지지만 적어지지만 친근감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요즘 이 젊은 층들이 영상 매체에 굉장히 익숙하기 때문에 라디오 진행자들이 무엇을 하는지, 음악이 나갈 때는 뭘 하는지, 그 전체적인 스튜디오 풍경 이런 것들을 보면서 라디오 매체에 조금 더 친근감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장점들이 있고요.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DJ나 게스트 이런 사람들이 나오면 그 사람들이 무엇을 하는지 더 궁금해합니다. 그래서 보이는 라디오를 보게 된다고 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래서 좀 더 라디오에 친밀감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는데요. 좀 단점은 너무 과하다 보니까 이 라디오 목소리를 들을 때는 약간 신비감을 갖고 있는데 네. 그런 상상력이 좀 떨어지는 전체적으로 이야기하는데 진행자의 어떤 모습이나 풍경 이런 것들이 상상을 하게 되는데 그런 상상력이 좀 깨지게 된다. 네. 그래서 몰입에 방해된다거나 또 음악이 나가는 중간에 DJ가 방송 외적인 모습 예를 들어서 휴대폰을 본다거나 네. 이것저것 또 먹는다거나 음료 브랜드가 그대로 노출이 되다 보니까 조금 산만하다 그런 평도 있고요. 또 개인 방송 같다라는 그런 느낌도 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스튜디오 환경이 조금 더 방송사의 어떤 전문성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 어떨까라는 그런 의견도 좀 있었는데요. 물론 보이는 라디오가 DJ에 대한 어떤 충성도가 높은 청취자들이 보다 보니까 적극적으로 찾아서 또 참여하고 보기 때문에 좋아는 하지만 이 청취자층을 조금 더 확장하기 위해서는 좀 개선이 좀 필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음악 중심의 방송이다 보니까 음악이 나갈 때는 그냥 스튜디오의 모습이 그냥 보여지긴 하는데 좀 다른 좀 컨텐츠나 아니면 화면의 구성들이 조금 더 다양해지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지금은 화면 분할이 좀 세 분할로 해서 고정되어 있는데 전체 풀샷이나 조금 더 다른 그 조정실에 있는 모습들 이런 것들도 좀 보여주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밖에 이 프로그램 전반적으로 아쉬운 부분도 있을까요? 프로그램이 잘 만들어지고 있고 굉장히 좀 좋은 프로그램이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조금 더 지역민들이 관심을 갖고 참여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첫 번째로 게스트들의 어떤 구성이 조금 더 좀 확대가 좀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너무 좀 그 코너 구성이 좀 단조로운 그런 측면도 있고 그다음에 이게 음악 방송이니까 지역의 뮤지션들이 좀 참여하고 지역의 뮤지션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그런 코너도 좀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아무래도 다양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많이 좀 들을 수 있는 그런 코너가 더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덧붙이고 싶은 말씀 있으시다면 부탁드릴게요. 네.
요즘 뭐 라디오가 올드 매체라고 하는데 이 라디오만큼 또 소통과 공감이 큰 매체도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역의 소식 그리고 지역민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지역 라디오가 많이 활성화되었으면 하고요. 전주 MBC의 라디오 그리고 전주 공동체 라디오도 많이 좀 들어주시고 또 같이 이 라디오 활성화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또 애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최성은 전주 공동체 라디오 방송본부장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나은 방송을 위해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시청자의 목소리를 듣고 반영하는 전주 MBC가 되겠습니다. 시청자의 눈이 되고 입이 되는 미디어 비평 당신의 TV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